우리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리고 MRI 같은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1, 2세대는 다 보장이 되고요. 3세대 이후에는 이제 비급여 특히 MRI나 도치료 같은 경우에 특약으로 빠져가지고 특약을 가입하면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부터는 전반적으로 실손보험에 관해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또 핫한 이슈죠. 요즘 줄기세포 치료, 무릎 관절에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집어넣으면 바로 어느 정도 정상이 완화된다는 게 줄기세포 치료인데, 예전엔 실손보험 혜택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나 수술이 워낙 적응성이나 부위별로 다양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전부 보상해주는 포괄적 보험입니다. 약관에서 나 이거 보장 안 해줘, 이거 외에는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항목, 미용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이 포함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시술이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걸 통해서 인정한 이상,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는 이상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무릎 줄기세포 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손보험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무릎 줄기세포를 할 때 사용 대상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방법을 조금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험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제한돼 있는 걸? 제한돼 있는지 여부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의료 기술에 대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관련 학회에서도 계속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은 맞습니까?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기보다는 줄기세포 무릎 아까 치료 주사 이런 게 이제 워낙 좀 과잉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한 거냐 아니냐를 또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손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손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아픈 게 맞고 나의 이 아픔을 치료하는데 적절한 치료가 행해져야 보장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하면 보험 사고가 발생 안 한 걸로 봐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에이, 설마 그런 병원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병원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소위 말해서 가짜 환자인 거잖아요. 가짜 환자라기보다는 좀 경증의 환자인데 중증 치료를 했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이 의료 차트를 꼼꼼히 안 적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꼼꼼히 안 적게 되면 나중에 진료를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기억도 잘 안 나시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지난해 사실 백내장 다초점 수술이 핫했는데 결국은 실손보험 혜택이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시장도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초점 렌즈는 이제 실손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한동안 백내장 수술 굉장히 많이 실손보험 적용받다가 요즘은 이제 안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입원이냐 통원이냐의 이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통원 진료를 받으면 보장 한도가 1회 20만 원이고요. 입원을 치료를 받으면 1회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보통 2-3시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게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고, 법원에서 이거는 입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실손보험으로 보장된 범위가 확 줄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보험 약관도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다초점 렌즈는 이 시력 교정술에 쓰이는 재료로 봐가지고 아예 보장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까지 해버렸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어머니 그래서 백내장은 어떻게 혜택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다 변경된 다음에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다 내셨습니다. 좀 돈 좀 보태주지 그랬어요. 좀 많이는 못 보태드리고 조금 보태드렸습니다. 자,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리고 MRI 같은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할까? 이게 백내장도 혜택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이 많이 주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1, 2세대는 다 보장이 되고요. 3세대 이후에는 이제 비급여 특히 MRI나 도치료 같은 경우에 특약으로 빠져가지고 특약을 가입하면 이제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은 보장한도 굉장히 높고 통원은 좀 낮다 보니까
그 한도가 넘어서는 부분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험사들이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자, 환자가 병원 가기 전에 이게 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저도 많이 듣기로는 아주 애매하게 말하거나 굳이 좀 이렇게 안 받길 원하는 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이렇게 네네.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자, 실손보험 우리 청구 시 당일 입원으로 인증받으려면 왜 이렇게 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 건지, 왜 조건이 필요한지. 입원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입원이냐 이게 통원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정정해드리면 5시간은 아니고 6시간. 아, 6시간입니까? 아, 급하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렸군요. 네. 그래서 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대법원의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대법원은 일관되게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마다 회복 정도, 뭐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따라서 응급 상황 발생 위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환자별로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병원에 6시간 이상은 체류해야 되고 체류 시간 동안 처치나 의료진의 관찰 등이 이루어져야 입원이 된다. 즉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요건이 딱 3가지죠. 환자에게 입원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되고 머무는 동안 처치를 하거나 의료진이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입원을 안 한 거다라고 해서 통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무래도 과잉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한 거였군요. 네. 자, 진료할 때 이 병원과 상담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과잉 진료 우려도 있고 불안하다 보니 진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 진료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뭐 의학적으로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환자가 무슨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느낌적으로 제가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일단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진료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것보다 너무 과하게 진료를 받는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느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주의를 하시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과잉 진료를 안 하시지만 뭐 치료를 받기 전에 실손보험을 좀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과잉 진료로 요즘 보험금 거절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는 전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실손 청구를 할 때 의무 기록을 제출해야 되니까 제가 왜 어디가 아팠고 이 아픈 거에 적정한 치료였다, 이 부분을 의무 기록에 꼼꼼히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환자가 그렇게 말해주면 의사가 깜짝 놀랄 것 같네요. 깜짝 놀라서 아마 아주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덧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일단 고맙습니다. 실손보험 마지막으로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4세대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비급여를 제가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과잉 진료, 불필요한 데 이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미래 아플 때를 대비해서 급여 외에 뭐 최신 기술이 적용된 비급여 진료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급여 특약을 포함시켜서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진짜 아플 때 원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큰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5세대 실손부터는 임신 출산도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 출산 계획 있으신 분들은 5세대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보험을 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손보험에서도 결국은 중증질환에 암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암보험 따로 실손보험 따로 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과 그동안 실손보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 통해서 또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또 궁금한 걸 또 싹 모아서 우리 또 변호사님과 같이 여러분 궁금증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임재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